상욱이와 지은이의 첫사랑이 이어진 후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1학년이었던 우리 상욱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밖에 몰랐던 내 손자.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반항도 하고 말대답도 하고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다 컸다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좀 꺼주세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저의 손자가 그런 말을 하니 정말 섭섭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해줄게. 할아버지만 믿으렴. 상욱이는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하시지도 못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저를 없이 여기는 손자,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손자하지만 저는 그 손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할아버지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아버지를 불러주렴. 상욱이는 사춘기가 들어서부터 예전처럼 살갑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상욱이가 어렸을 적 시절이 그립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쥐방울만 하던 그때가요. 상욱이의 세상이 커질수록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지은이랑 데이트하러 가야 해서. 할아버지, 과제가 너무 많아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군대 다녀올게요. 나라랑 할아버지 지키고 오는 거니까 울지 마세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씩씩하구나 내 손자. 장하구나 내 손자야. 상욱이가 군대를 간 그날 저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험한 곳에 제 새끼를 보내야 한다니 혹시나 잘못되는 게 아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시간은 정말 쏜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상욱이는 어느새 결혼할 때가 되어서 첫사랑 지은이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 응원해 주실 거지요? 상욱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씩씩하구나 내 손자야. 할아버지는 우리 손자를 항상 1등으로 응원해요. 언제부턴가 멀어지는 손자를 보며 슬슬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아직 주지 못한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하늘을 날아오르려는 자식을 참아 막지는 못했습니다. 헐헐 날아가거라. 상우가 세상은 너의 것이다. 늘 포기하지 않는 너니까 할아버지는 맘을 놓을 수 있단다. 하지만 상욱이 자리는 항상 남아있으니 언제든 쉬고 가렴 내 새끼. 상욱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할아버지라니까 자주 보러 올 테니까 평생 떠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셔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천사 같았고 턱시도를 입은 상욱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축하한다 내 손자.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상욱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는 좋은 날 눈물을 흘릴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조용히 상욱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흐르는 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개울물처럼 구불구불 한없이 흘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또 울어. 정말.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상욱이는 정든 둥지를 떠나 새로운 둥지를 텄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죽은 몸이었습니다. 삼도천으로 끌려가서 저승사자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직 이승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욱이보다도 회사 일과 저의 삶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삼신할머니의 팔찌를 본 저승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승에서 못다한 가정의 정을 쌓거라. 그렇지 않으면 1년 후에 다시 삼도천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공한 삶을 정리하고 이 좁은 집에서 상욱이와 살게 됐습니다. 저의 목숨을 위해, 그리고 놓쳤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 한때 관리인에게 맡겨두었던 제 손자와 다시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동화책을 찢었고 음식을 만들어주면 싱크대로 버려버렸습니다. 공원에 가면 저와는 떨어져서 걸었고 매일매일 저랑 살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성공가도를 걸어왔던 제게 실패라는 단어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 외에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욱이와 다시 가족이 되어가면서 저의 생각이 전부 틀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손자가 처음으로 웃어주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상욱이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날 수영도 못하던 제가 상욱이를 위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상욱이를 수영장에서 구하자 상욱이는 자신을 방치했던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울고 웃으며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고 저에게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 좁은 집에서 상욱이가 빠져나가니 넓어지다 못해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욱이는 저를 닮아 사업가 체질이었는지 매일이 바쁜 듯 했습니다. 날마다 하던 전화도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성공을 위해 달려갈 시기이기에 저는 뒤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상우가 힘내거라. 너는 할 수 있어. 혼자서 먹는 식사, 혼자서 보는 텔레비전, 혼자서 맞이하는 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깊이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계속 자게 되고 음식 해먹는 것도 귀찮아 자주 거르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상욱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지은이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놓을게요. 밝은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활력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우리 상욱이 새집 구경도 하고 싶고 말이야. 하지만 지은이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느꼈던 저는 집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상욱이가 안부 전화를 하거나 반찬을 가져다 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상욱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무렵 상욱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쁘게 웃으며 제 손자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씩씩하구나, 내 손자. 어서 오렴, 별일은 없었고? 밝은 저의 인사를 받은 상욱이는 얼굴이 어두워 진 채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야위셨네요. 거울을 본 지 오래되어서 몰랐는데 상욱이 말을 듣고 보니 제 얼굴이 정말 앙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걱정하는 상욱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응, 할아버지 알지? 완전 신세대인 거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그래. 내 손주 걱정하지 마. 나름 유쾌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상욱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었어? 살은 왜 이렇게 빠졌고? 어디 아픈 거는 아니지? 응, 할아버지가 아프기는 왜 아퍼? 우리 증손주 얼굴은 보고 가야지. 그때까지는 억울해서라도 못 가 걱정하지 말어, 바보 손자야. 상욱이는 눈물을 닦아내고 뭔가를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세요. 지은이도 할아버지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상욱이의 제안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편해하는 지은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내 마누라 도망가는 거 아니고? 상욱이는 제 어깨를 붙잡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기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자 이기는 할아버지는 없단다. 내가 졌다, 상우가.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지은이는 저를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리고 불편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새아가. 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마음이 참 놓이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걱정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만의 시간이 없잖아. 음식도 할아버지 입맛에 맞춰야 하고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지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욱이는 지은이를 달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참아줘.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너무 야위셨어.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알아. 알지만 정말 힘들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나? 젊은 부부에게 할아버지는 부담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상욱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욱아, 할아버지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갈까 한다. 상욱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젊은 부부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할아버지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 상욱이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지은이 때문에 그러신 거면 제가 잘 말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은이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상우가. 할아버지는 이해한다. 내 손주 할아버지 없이도 잘 할 수 있지. 상욱이는 저에게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할아버지라니까. 상욱이는 차마 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는지 이틀만 더 자고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지은이 생각에 걱정이 되었지만 저에게 매달리는 손주를 보고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딱 2밤만 자고 갈 거예요. 더 뗐으면 안 된다. 상욱이는 저의 단호한 말에 풀이 죽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집 밖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편해하는 며느리와 같이 있을 만큼 눈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버스를 타고 내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강가가 보였습니다. 상욱이와 어렸을 적 같이 걸었던 그 강변이었습니다. 쭉 펼쳐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추억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나 흰색 네잎클로버가 갖고 싶어요. 그 네잎클로버가 소원도 들어준대. 그래. 할아버지한테 불가능은 없단다. 할아버지가 꼭 구해줄게.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흰색 네잎클로버는 네잎클로버 10만 장 중에 하나. 피어날까 말까한 무척이나 희귀한 풀이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구할 수가 없었던 흰색 네잎클로버를 오래간만에 찾아보기로 합니다. 상욱이의 웃는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찾다 보니 어느새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맛있는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셔서 식사하셔요. 오늘은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애써 환하게 웃는 지은이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신혼이니 부부끼리 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에 상욱이 녀석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네잎클로버를 따러 갔다 왔단다. 지은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많이 섭섭하시지요? 저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안절부절 못하는 지은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돌아가는 거란다, 아가. 내가 미안할 것은 단 한 개도 없단다. 지은이는 못다한 말이 있는 듯이 쭈뼛거렸지만 더 말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아가, 너도 같이 먹자. 음식 솜씨가 참 좋구나. 내 아버님 드시고 더 드셔요. 감사합니다. 저는 손주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맘이 놓였는지 그날따라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늦은 아침,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얼핏 들어보니 상욱이 목소리는 아닌데 남자들의 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빌린 돈 20억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지은이는 겁에 질린 채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인데 저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빚쟁이들은 탐욕스럽게 웃었습니다. 댁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피로 아주 끈끈하게 묶였는데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나? 아버지 돈은 딸이 갚아야지 누가 갚아? 지은이는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 말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순간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은이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흑흑. 손자 며느리의 울음에도 빚쟁이는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으면 되잖아.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안 그래?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신들 내 손자 며느리한테서 떨어져.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지은이도 빚쟁이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할아버님, 이 할아버지는 뭐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깟 푼 돈 바로 보내줄 테니까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마시오. 빚쟁이들은 우습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돈 많아요? 빚이 얼마인 줄 알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자그마치 이자까지 쳐서 25억이요 능력 되셔요? 며느리는 경악하며 놀랐습니다. 25억이라니 그 남자가 빌린 돈은 20억이라고 했잖아요. 끌끌 이자가 하루에도 계속 불어나는데 25억이면 엄청 싸게 쳐주는 거야. 그럴 수가 말도 안 되는. 손자 며느리는 자신의 치부를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아버지는 슈퍼할아버지니까. 빚쟁이들은 비아냥거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슈퍼할아버지? 이 노인네가 치매에 걸렸나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슈퍼할아버지님 제발 빚 좀 갚아주십시오. 제발 크크크. 계좌번호 불러. 바로 쏴줄 테니까. 빚쟁이들은 황당해하며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계좌에 1조 원이 가까이 있는 제게는 그깟 25억 갚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니 그들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빨리 가보시게.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고. 빚쟁이들이 떠나가고 지은이는 벌벌 떨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손주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초지종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얼굴 모를 사람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돼서 그 사람을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아버님과 저희 아버지를 겹쳐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서는 이런 못난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못난 저이지만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제가 이번에 빌려주신 돈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전하는 손주 며느리에게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씩씩하구나, 지은아. 할아버지는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리고 저는 지은이에게 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는지 흘리던 눈물도 금세 멈췄습니다. 할아버님, 이 돈은 대체... 지은아, 할아버지한테 돈 많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하지 말 거라. 우리 예쁜 손자 며느리 고생 많았다. 지은이는 어린애처럼 펑펑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을지 저까지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 일을 마치고 상욱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욱이는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은이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었습니다. 비밀이야. 비밀이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은이와 제 사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진심으로 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고, 저 또한 지은이를 더 예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와 상욱이가 제 방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할아버님, 저 정말 행복해요. 상욱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 또한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이니? 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지은이도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태명을 지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은 이름 지어줄게. 용? 용재가 어떻냐, 좋은 이름이지.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호, 할아버님, 아직은 손녀인지 손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손자라면 용재가 좋겠네요. 상욱이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빠가 됐어요.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내 새끼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이의 배가 조금씩 부르며 우리 가족들은 아이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은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상욱이의 피부가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지요? 119. 지은이를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검사를 받으니 희귀한 혈액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침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 발병하는 매우 희귀한 질병입니다. 생존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욱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지은이가, 제 소중한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어. 상욱이는 그날 꺽꺽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지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지은이가 죽을 수도 있대요. 제발 우리 지은이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7살 때 제 품에서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우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우가, 지은이는 별일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있잖니, 걱정하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슈퍼할아버지니까. 지은이의 수술이 있던 날 밤, 저는 머리맡에 물을 떠두고 두 손에 팔찌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고요한 그날 밤에는 유난히도 별이 많이 떠 있었고 노란 보름달이 밝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삼신할머니, 저승사자님, 들리신다면 대답해 주세요. 한참을 기도했지만 누구의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남은 목숨 전부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손주 며느리 목숨만은 구해주십시오. 밤은 깊어갔고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느냐? 검은 옷과 갓을 쓴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제발 지은이를 살려주세요. 이제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손주 며느리 목숨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승사자는 창백한 얼굴로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너에게 줬던 100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잃어야 하는 선택이다. 괜찮겠느냐?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승사자님, 저에게는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승사자는 창백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다, 여자는 살려주지. 자기밖에 모르던 놈이 가족을 위해 제 목숨까지 내놓다니. 내가 너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 하루를 주겠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상욱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수술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으아앙.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욱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상우가, 미안하지만 잠시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저는 상욱이를 집으로 불러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우가, 할아버지는 사실 삼도천에서 있었던 일, 수명을 돈으로 산 것, 그리고 지은이를 살리기 위해 제가 한 마지막 거래까지. 상욱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상우가. 할아버지에게는 단 하루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상욱이는 하얗게 질려서 제 품속에 안겼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바보 할아버지야. 완전 멍청이 할아버지. 이제 어디 안 보낼 거예요. 저를 떠나가지 마세요, 제발. 자신을 떠나가지 말라는 상욱이의 말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단다. 저 하늘에서 우리 상욱이랑 용재랑 지은이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상욱아. 사업 가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된단다. 좋은 얘기,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 시간을 기억해 주렴. 저의 조언에 상욱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랑 함께한 모든 시간들은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평생 할아버지를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손자의 눈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상욱아.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상욱이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활짝 웃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걱정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저 닮은 아이도 태어나요. 정말 멋진 아빠가 될 거예요. 애써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웃는 상욱이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내 손자야,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쭉 씩씩해야 한다. 힘들면 언제든 할아버지를 부르렴. 꼭 달려올 테니까. 상욱이는 남은 시간이 아까운지 숨도 쉬지 않고 제게 못다한 얘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지은이와 처음 다투었던 일들, 사업하다가 만났던 사람들, 대학교 동기들, 저와 같이 살았던 작은 집의 추억들, 그리고 사랑한다고 참았던 눈물들이 사랑한다는 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하얀 네잎클로버가 끼워진 책갈피를 상욱이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가에서 주웠단다. 내가 노래를 부르던 흰색 네잎클로버. 이제 눈물을 뚝 멈춰야지. 상욱이는 결국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제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보 할아버지. 끝까지 다 들어주시네요, 정말로.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슈퍼 할아버지니까. 꿈을 꾸는 듯한 아련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괜찮다, 상욱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자야. 마지막 시간. 아름다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상욱이. 치킨 시켜줄게. 상욱이는 계속 제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7살 때 그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할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상욱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단다. 내 덕분이란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이미 멋진 어른이란다. 이 할아버지 믿지? 상욱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상욱이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래, 정말 장하구나, 내 손자. 씩씩하구나.